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제가 항상 말하잖아요. 강일 씨는 진짜 남이 모르고 있는, 일반 탈북자가 모르고 있는 진짜 정보를 갖고 계신 그런 분이라고. 근데 제가 정말 많이 배워요. 네. 오늘은 이렇게 정말 6.15 댓글 부대에 대해서 네. 북한에 네. 있는 이런 댓글 부대가 있다고 들었어요. 네. 하지만 그들의 정체는 몰랐는데 네. 그럼 그들의 정체를 오늘 다 까발려 주신다고. 네. 자, 그러면 이게 6.15 공동성명이 아닌 6월 15일은? 그렇죠. 6.15라는 게 이게 그 김대중이가 그 김정일하고 만나가지고 남북 공동성명을 발표한 날이잖아요. 네. 네. 그런데 북한은 뒤에서 이 날짜를 어. 이용해서 댓글 부대를 만들었어요. 이게 어떻게 연관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김대중이 너무할 때는 김정일이가 너무 좋았어요. 막 너무 퍼주고 하니까 제가 전 첫 방송에서도 얘기했었잖아요. 개성공단에 갔는데 막 무상 지원이 끝이 안 보이더라고요. 네? 진짜 얼마나 들어오는지 제가 그때 한국의 그 경제력이 이렇게 강하다는 걸 정말 알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또 그 남북 교류 사업을 해왔잖아요, 무역을. 그거 하면서 제가 돈도 많이 벌고 국가에다 돈도 많이 바쳤거든요. 그거 제가 버는 돈은 다 한국에서 받은 돈이에요, 대부분이. 그래요? 예. 그러니까 제가 한국에 그 일을 하면서 한국의 경제, 뭐 그 사회 시스템을 조금씩 알아가면서 한국이 정말 이렇게 난 내 눈으로 직접 체험을 했잖아요. 그리고 진짜 그 김대중 노무현이가 지원을 하면서 김정일이 정권이 엄청 강해졌거든요. 예? 군사 무기도 만들고 오히려 이 지원 국민들 잘 살라고 준 돈을 국민들한테 간 게 아니라 자기네 독재를 위한 데는만 사용을 했거든요, 그 비용을. 그런데 이게 제가 그렇게 됐는데 김대중이 노무현 때 이제 잘 되어오던 사업이 이명박이 정권 들어와서 안 되게 돼요. 오해사 조치가 이루어지고, 예, 금강사건 피격 사건이 터졌잖아요. 그러면서 김정은이가 야단났죠. 들어오던 지원이 다 잘렸잖아요. 그러니까 열받은 거죠. 응? 돈이 안 되니까 못 보니까. 그랬는데 2010년도에 김정일이가 대남 사업을 했던 그 김대중이 때부터 쭉 이어오던 대남 사업을 했던 북한 사람들 100% 수청을 해요. 왜요? 그러니까 이제는 너희가 너무나 이제 한국하고 결혼을 하다 나니까 너희가 이제 너무나 많은 거 안다. 이제 너희 한국만 먹었다 이놈의 새끼들. 너무 많이 그렇게 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거 더 놔뒀다가 얘네가 이제 한국으로 민심이 쏠리고 잘못하면 이제 쿠데타가 일어나서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얘네를 이제 다 구실을 잡은 거예요. 뭐 부정부패 다 해가지고 뭐 한국에 원조 들어간 걸 다 돈 떼먹었다 해가지고 구실 잡아 다 죽여버린 거죠. 예. 2010년도 초기네요. 그럼 김정은이 네. 올 때네요, 막. 네, 김정은이가 아직 등장하기 전이죠. 그때 벌써 김정은이 그만큼 파워가 있었어요? 김정은 그때는 아직까지 등장 안 해서 북한 사람들은 알 수가 없었죠. 네. 근데 이제 김정은이가 그 이명박 원래는 어떻게 됐냐면 북한도 이게 한국에 간첩들이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이명박 정권에 올라선 거 반대하려고 엄청 선거 방해 작전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공업단지구도 나가서 이제 한국 분들하고 접촉을 하잖아요. 그럼 북한에서 이제 도청기를 다 주거든요. 네, 도청기. 네. 그럼 우리가 다 도청기 왜냐면 한국 사람 접촉하니까 몸 안에다 다 도청기 보여서 꽂아줘요. 이거 끌 수가 없어요. 끄는 날엔 나는 가는 거죠, 이거. 다른, 예. 그래가지고 몸 안에다 이 도청기를 다 심어줘요, 저희한테. 진짜요? 예, 그거 다 진짜예요. 그래서 그 한국 사람들하고 면담할 때는 저희가 이제 다 도청기를 차고. 다 들어요, 그럼 보이부에서? 당연하죠. 이게 도청기 다 찾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다 녹음이 되는 게 실시간이고. 예. 그래서 그 차고서 이제 들어가요. 그래서 그 면담을 하는데, 이제 저희 같은 건 또 이제 또 지시가 안 내려와요. 그 이제 기업인들, 지금 면담이란 게 다 기업을 위해서 지금 하는 무역 때문에 토론해야 할 자리잖아요. 근데 지금 국가에서는 지금 지시 주는 게 대성 공작을 하라고 우리한테 지시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때 그 이명박하고 그 정동영이라고 그 네. 열린우리당 대표 노무현 쪽에서 이렇게 후보가 있었거든요. 경쟁할 텐데. 그 정동영이 지지하고 이명박이한테 반대 투표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인들한테 먼저 그걸 설명하라는 거예요. 다른 거 하기 전에? 예, 그거 하고 면담을 진행하라 이거예요. 근데 문제는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시켰는데 안 할 수도 없잖아요. 여기 지금 도청기가 돌아가는데. 내가 지금 말하냐 안 하냐 다 지금 듣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얘기했죠. 선생님,
아, 우리가 보니까 이명박이 나쁜 새끼들아. 정동이 좋다. 막 이러면서 막 지금 북한에 지금 기업준대로 지금 하는 거예요. 네네. 하는데, 뭐라 그래요? 김인디 뭐라 했지 알아요? 우리는 누가 대통령 돼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더라고. 우리는 돈만 벌면 되지. 우리 정치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업가분들이 제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건 또 뭐냐? 이건 정치 상관없다고. 그래서 서울은 또 그렇게 해서 야, 이 대한민국 사람이 맞긴 맞냐? 나라가 없게 돼서 상관이 없다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그런 일화들도 있었어요. 예, 스토리가. 그래가지고 이제 김정일이가 2010년도에 이제 이명박 대통령 정권에 올라와서 가지고 하니까 이 대남 정보놈들이 다 해이됐다고 본 거예요. 가짜 정보를 뭐 언제는 뭐 정동영이가 이긴다고 했는데 이명박이 됐으니까 일을 제대로 못한다 이가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대남 기구에 그리고 너 이제 하도 이제 남쪽하고 대상에서 이제 남쪽 물을 먹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 수청을 해버렸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공작 기관이 정보 기관이 엄청 파워가 더 세졌어요. 눌렸고 여러 개 신설 정보 기관들을 많이 세웠거든요. 예. 그게 하나가 바로 이제 북한 6.15 댓글 부대거든요. 예. 이걸 제가 정확히 알은 날짜는 2012년도였어요. 12년도면 네, 김정일이 죽고 나서 김정은이 때죠. 예, 바로 맞아요. 김정은 들어서고 네. 김정은이 만든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 전부터 추진해왔던 사업인데 이제 2012년에 와서 그 댓글 부대가 이제 정식 창설이 된 거죠. 근데 제가 이게 정확히는 2012년도에 창설됐지만 제가 알기는 2013년도에 이 정보를 알았어요. 근데 제가 한 번은 북한에 이렇게 출장을 갔었는데 그 중앙당 통정부 사람이 저를 찾아온 거예요. 근데 엄청 그 높으신 간부지 딸이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는 그분이 저를 찾아와서 지인을 통해 가지고 찾아왔거든요. 그러더니 뭐 집엔 그 말을 많이 듣었다. 뭐 집엔이 실력이 좋더라. 그러면서 뭐라고 저를 좀 깨이는 거예요. 회유하는 거죠. 그러면서 왜요? 그러니까 이제 당시 이제 식당 하다가 이제 어차피 이제 기한이 차면 이제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직장에 와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지금 스카우트를 제의하는 거예요. 북한에 왜 스카우트를 해요? 그러니까 뭐 작은 스카우트란 말도 많이 써요, 왜요? 북한도? 네, 그런 말이 있긴 있어. 근데 아니 저는 이렇게 막 당에서 이렇게 북한은 이렇게 배치를 해주잖아요, 직업. 그렇지도 않아요. 요즘은 북한 지방에서는 다 그래요. 글쎄 뭐 지금은 뭐 배치 받고 가요. 그러니까 그 일반 사람들 씹는 애들은 다 자기가 직장 구해서 가거든요. 예. 배치 안 받고요? 네, 다 자기가 알아서 가는 거예요. 국가가 배치해 준다는 게 너무 한심한 데만 주거든요. 다 그쵸. 그 일반 사람은 받아서 가는 거예요. 어디 여기 농장 가라. 어디 발전소 가라. 어디 공장 가라. 하면 다 가는 거죠, 배치 받고. 그래서 뭐 이게 평양하고 좀 지방 차이가 그렇게 그 배치 안 받고 자기가 진짜 막 네. 자기소개서 막 써요. 이력서 쓰고. 네, 이력서 다 쓰죠 무조건. 네. 그리고 또 저희 같은 거는 뭐 명문대를 나왔으니까 뭐 북한 대기업에서 막 저희 막 서로 스카타 갔다가 막 채용을 하갔다가 줄을 서요. 북한에 대기업이 있어요? 많죠. 중앙당 30곳이 같은 건 다 대기업이죠. 중앙당 30곳이 산하는 100% 얼마나 많은데요. 대기업이 누구 있어요? 뭐 대성지도국이라던가 운하지도국, 뭐 모란지도국, 99호 지도국, 뭐 꼼짝은 수없이 많아요. 뭘 만들어요, 그 사람들은? 무역을 하죠. 무역을 하는 뭐 공장도 많이 가지고 있고 직원도 저희 같은 기업은요, 저희 회사 제가 다니던 직장은요, 종업원이 10만 명이었어요. 가지고 있는 종업원이 10만 명이라고 전국에 공장만 80개를 가지고 있었어요. 대규모 공장만. 근데 왜 일반 사람 가능하죠? 이렇게 비즈니스가 막 활성화되는데 저희 일반 사람들은 솔직히 저는 한국에서 충격받았던 게 막 나가서 뭐 아르바이트하고 서빙을 하고 와도 돈 받는 곳 있잖아요. 네. 북한에는 먹고 죽으려고 해도 내가 가서 막 누구지 가정도 하려고 돈을 받을 곳이 없어요. 네. 그런 일자리가 없잖아요. 네. 그럼 이런 일자리는 다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런 돈이 이제 벌어진 돈이 이제 같이 이 김씨가고 이제 김정은 정권의 독재 그 통치자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또 거기에 그 축군들이나 이제 같은 북한의 권력층들이 그들이 다 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일반 국민들 그 피와 땀을 짜내서 이런 놈들이 이 독재자들이 다 부유하게 사는 거죠. 그 진짜 북한이 그 의사의 그 정규 월급이 $1예요. 네.
그러면 이런 공장에서 대기업에서는 공장에서는 직원들을 페이를 잘 해줘요? 아니면 그렇게 그런 국가 월급을 해서 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도 이제 시스템이 경제 시스템이 조금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막 일을 잘해도 한 달러, 일을 못해도 한 달러.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할 능력이 없어졌잖아요. 맞아요. 뭐 일 안 해도 뭐 갖고 일 잘해도 갖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북한이 이게 컨트롤하기가 힘들어진 거예요. 왜냐면 이제는 무역 경제 방식도 달라져야 되겠다. 사람들이 이제 시야가 많이 좀 조금씩이라도 그래도 투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는 우리 집단 같은 거는 우리 회사가 1년에 1억 달러를 벌었어요. 네? 1억 달러를 벌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또 직원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하던 게 패션 공장이었거든요. 그거 관리하고 하는 대기업이었어요, 저희가. 그러니까 이제같이 저들이 밤늦게까지 일하는데 야간 작업도 하고 추가 작업도 하는데 돈 안 주면 누가 나와갔다고 하나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일행만큼 조금 보수를 주자 해서 이제 무역기관들이 이제같이 김정은이나 김정은한테 제의를 올렸거든요. 이걸 김정일 때 있을 때도 이거 이렇게 하지 않으면 직원들을 유지를 못 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그저 최고 50달러까지 주라 이렇게 됐어요. 예. 한 달에? 예, 50달러. 그러니까 이제 50달러도 그거 돈으로 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50달러 돈으로 주고 50달러에 지금 이제 쌀이나 기름 뭐 그런 이제 부식물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저 한 80불에서 100불 사이? 예. 근데 그것도 이제 기능공에 따라서 달라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대기업 다니면 한 달에 50달러 벌고 네. 한국에서 대기업 다니면 몇 배 더 받는 거, 몇백 네. 배 더 받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말도 안 돼. 대기업 다니는데 네. 50달러 받아요 한 달에. 네. 아무튼 이제 그러면은 다시 돌아가서 6.15 댓글 부대에 들어가서. 네. 그런데 그 댓글 부대에서 일하는 분이 저를 찾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당신이 중국어도 알고 그리고 뭐 아무래도 좀 잘 사니까 내가 돈 좀 투자해라 이거예요. 오, 또 투자까지. 네. 그 투자를 하면 우리가 너한테 한 자리 또 줘서 너를 해외 다시 내보내겠다고 이렇게 저한테 그런 지금 제안을 온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한 10만 불만 좀 투자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도대체 뭐 하는 거냐 그랬더니 네. 통정부에 지금 비밀 부대가 이제 창설된다. 6.15 댓글 부대라고. 부대면 다 군인들 말씀. 네. 근데 이게 통정부도 부대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다 정보기관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6.15 이제 그 댓글 부대인데 이제 이게 지금 한 창설이 됐다. 네. 그래서 직원이 한 500명 정도 돼요. 예. 우와. 네, 그래서 이게 북한에서 정보기관은 이제 두 가지 대학이 있거든요. 이제 군부 쪽에는 미림대학이라는 게 있어요. 미림대학. 예. 그리고 또 이제 통정부에는 모란대학이라고 있어요. 모란대학. 예. 이 두 대학에서 이제 전문 해킹 애들을 키워요. 이자같이 이런 걸. 전문 댓글하는 방법, 뭐 이제 뭐 해킹하는 방법, 그러니까 정보에 말하자면 심리전에 쓰는 걸 다 배워주는 거예요. 근데 이 미림대학 같은 거는 대학 졸업생 출신들이 많이 가거든요. 김성 종합대학이라던가 뭐 컴퓨터 대학, 뭐 김치통원에서 거기서 다시 양성하는 거예요. 이 정보 분야. 왜? 왜냐면 기초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수재들을 뽑아서 다시 키우는 거죠. 그 대신 이제 장교를 주는 거예요. 군복을 입혀가지고. 그리고 이제 모란대학은 또 뭐가 다르냐면 이 통정부 소속인데 나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수재들을 뻗으면서 어렸을 때부터 체계적으로 키워요. 어떻게 뭘로? 그러니까 이제 뭐 이제 수학을 잘한다던가 이제 뭐 이제 북한에 보면 이제 고등학교에 뭐 1고등이라는 게 많거든요. 그렇죠. 예, 그럼 1고등은 요는 고등학교보다 수재들만 뽑은 그렇죠. 학교거든요. 그럼 이제 여기서 제일 성적이 좋은 애들을 스카우트해 가는 거예요. 채용해서 데려가는 거예요. 평양은 들고 하는 거예요? 뭐 지방에서도 뽑아가고 그래가지고 체계들을 거기서 키우는 거예요. 학교에서. 네. 그래서 그러면 해킹이 그러니까 저 솔직히 댓글 다는 건 어렵지 않잖아요. 네. 그러면은 해킹이 목적이라 가지고 그렇게 수재를 뽑아서 투자를 해서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댓글 부대가 해킹뿐이 아니라 이제 뭐 북한이 그런 걸 아는 거예요. 좀 한국이 많이 좀 디지털화가 돼서 엄청 발전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전처럼 뭐 간첩을 파견해서 이렇게 하는 게 힘든 거예요. 따라갈 수가 없어. 그 한국 문화 수준을. 그러니까 이게 돈도 비용도 많이 들고 그럴 만한 인재를 키우기가 많이 시간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돈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적은 비용에 어떻게 와해를 시킬 거냐 하고 생각한 게
한국은 인터넷이 발달됐다. 대선 때마다 보면 사람들이 막 댓글 달고 심리전이 많잖아요. 막 가짜 뉴스도 내보내면 사람들이 진짜로 믿는 걸 이거 본 거예요, 북한이. 그래가지고 이 심리전에 이걸 써야 되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북한이 이미 남한에서 그 정보를 많이 수집해 왔거든요. 그러니까 저번에도 제가 얘기했었잖아요. 이미 다 해킹해서 주민 그 등록번 번호랑 다 이게 다 가져갔다고 북한이.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이용해가지고 위장을 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는 이미 그 신분 다 알잖아요. 뭐든 주민등록 그거. 그러니까 그걸로 해서 이제 가입을 다 들어가는 거죠, 야니가. 이 북한 애들 진짜 정보상만은 남한보다 아마 많이 발전했어요. 이거는 독재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항상 이 안에는 조카 통일화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야에 돈을 아끼잖아요. 북한이 아무리 못 살아도. 그리고 이 군사 투자나 이런 데 돈을 안 아끼거든요. 근데 그쪽에서 이제 제안이 온 거예요, 저한테. 아무래도 돈이 부족하겠죠. 그러니까 돈 좀 투자해라. 이제 투자하면 우리가 너한테 한 자리 주겠다. 다시 해외에다 보내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제안했는데 좋지 않냐. 그래서 제가 6.15 댓글을 부대라는 걸 그때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부대의 사명이 뭐냐면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게 딴 거 없어요. 이제 대선 때. 대선 때. 이자같이 대통령들 막 지지 후보들 막 나서잖아요. 그 댓글을 유정해서 이제 까는 거예요. 그 사람들. 있지도 않은 사실을 유포시키고, 이거. 솔직히 지금 문재인 정부가 지금 북한에 쉬쉬쉬 하고 있잖아요. 이게 6.15 댓글 부대하고도 무관하지 않아요. 네? 그리고 또 한국에서 또 드루킹 사건이라고 터졌거든요. 이게 바로 민주당에서 드루킹이라고 지금 막 부인하고 있잖아요. 저희는 한 적 없다고. 드루킹이라는 것도 이게 바로 댓글 부대거든요. 한국에서 조직된. 근데 이 드루킹이라는 게 또 모르겠어요. 이게 뒤에는 또 6.15 댓글 부대하고 연관이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지금 좌파 정부가 그걸 지금 사건을 먹히게 지금 아예 딱 덮어버렸거든요, 지금. 그래가지고, 지금 말하던 일 개인이 나쁜 짓 한 것처럼 지금 다 이렇게 지금 화제를 돌리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다음번에 이제 대선이 이제 있잖아요. 이제 아마 새 정권이 들어서면 이 문제는 꼭 밝혀야 된다고 봐요, 저는. 진짜 6.15 댓글 부대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이 부대가 왜 있는데? 한국을 정치적 심리적으로 해서, 이 우파와 좌파를 왜 이간질시키고, 진짜 자기네한테 필요한 좌파 정권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거든요. 지금도 북한 인터넷이나 뉴스로 보면요, 문재인 정부 하나도 공격 안 해요. 무조건 다 보수만 때리는 거예요. 근데 북한이 왜 문재인 정부를 비난 안 할까요? 다 자기네 속심이 있어서 비난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문재인 정부 와서 북한 간첩들을 활동하기가 아주 좋은 타이밍이거든요. 지금 정보 수집하기가 엄청 좋은 시기죠. 북한이 이런 조례 기회를 언제 한번 또 잡아보겠어요. 그러니까 얘네는 지금 좌파는 지금 원래 튀고 버스는 깔고 그 틈을 이용해서 지금 엄청난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가서 강일 씨가 2016년도에 오셨으면 그 영화 인터뷰라는 걸 들어보셨어요? 써니에서 나왔던 한글에서 그 영화가 나왔던 걸 중국에 계실 때 들으셨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말했어요? 북한 정권에서는? 북한 정권은 또 그게 해외에 나갔는데 포치가 나왔어요. 이자같이 인터뷰라는 영화가 도는데 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또 뭐지? 네, 또 통제하는 거죠. 왜냐면 이게 엄청 지금 파격이 크니까 저는 파견된 책임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 사람들 통제하라는 거야. 절대 인터넷 검색 못하게 하라. 왜냐면 혹시라도 볼까봐 그러는 거죠. 그래가지고 솔직히 이게 경찰 청구에서 했거든요. 이거 해킹을. 그러니까 그거 제가 물어보려는데 네. 그게 6.15 부대 그거는 또 달라요. 경찰 청구에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그 해커들이 중국에 많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 네. 해커들이. 네, 맞아요. 그러면 6.15 부대는 중국에 없고 평양에 있는 거예요? 이제 해킹도 이제 분야가 많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거는 국내에 있고, 어떤 거는 또 이제 해외에 나오는 거죠. 네. 근데 이제 해킹 부대들이 이제 어떻게든 대체 중국이 제일 많거든요. 네, 아무래도 한국하고 제일 가깝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해킹 부대들이 이제 위치를 자꾸 옮겨요, 도시를. 그렇다고 들었어요. 네, 왜냐면 한 곳에 계속 위치 추적이 당하니까 막 치고 빠지고 하는 식이죠. 그리고 호텔에서 했다 들었어, 소니 거는. 칠보산 호텔이요? 근데 빠졌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건 아니에요. 그럼 네, 어디서 한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솔직히 그 식량은 맞아요. 식량 쪽에서 한 거는 맞는데, 아. 예. 그 칠보산 호텔은 안 해요. 이제 북한도 알아요. 칠보산 호텔이 이제 너무 공개된 장소라는 거 알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는 안 하고요. 이제 팀이 계속 이동을 해요. 그러니까 치고 빠지고 하다가 이 팀이 안 되겠다 하면 또 이제 새 팀이 이제 교대를 하는 거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치고 빠지고 하는데, 북한이 그 해킹이 왜 정말 발달됐어요. 지금 북한에서 또 골 아픈 게 뭔 줄 알아요? 이제 우리 이제 뭐 컴퓨터랑 많이 하면 이제 비루스가 많잖아요. 예, 바이러스가 많잖아요. 그럼 이제 그 북한에서는 그 이제 그런 걸 잡는 프로그램 보고 왁진이라고 하거든요. 왁진이라고? 네, 예. 북한 말은 바이러스 왁진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제 그런 앱을 실행하잖아요. 근데 북한에도 뭐 외국 애들 바이러스 왁진이 많이 들어왔어요. 이런 어플들이, 프로그램이. 뭐 이제 같은 미국에 노톤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예, 뭐 노르톤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네. 엄청 되게 그 바이러스 유명한 큰 회사예요. 그것도 있고 한국 것도 있고. 근데 그거 검색해도 바이러스를 제거 못하는 거야. 왜 제거를 못하나? 북한은 워낙 폐쇄된 국가잖아요. 네. 이게 정보가 오가야 그 세계 유명한 바이러스 회사가 이런 바이러스가 있구나 알겠는데 못 잡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의 그 붉은 별이라는 왁진 바이러스 그런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네. 그거를 돌려야만 잡아요. 그 바이러스로. 그래서 내가 이걸 물어봤어요. 그때 이거 왜 외국 거는 못 잡고 왜 국내 거가 딱 잡았냐? 그러면 우리나라 북한 지금 그 바이러스 확진이 최고란 소리 아니야? 그랬더니 정보기관 사람이 딱 대주더라고요. 이게 바이러스라는 게 다 해킹 프로그램이다. 지금 잡아내는 게. 근데 왜 이것만 왜 외국 게 안 잡고 우리나라는 인터넷이 안 돼 있잖냐? 그러니까 이게 북한 소스인데 외국 애들이 모르는데 당연히 못 잡아내죠. 그렇죠. 그리고 말하는 게 이건 왜 이런 게 퍼지냐 했더니 지금 북한에서 한국 영화를 너무 많이 보잖아요. PC도. 네. 그러니까 이것들이 그런 바이러스를 묻혀서 침투를 시키는 거예요. 응? 침투를 시켜서 이사같이 뭐 공공기관이라든가 왜냐면 북한도 웬만한 기관들은 이제 인터넷이 다 들어와 있거든요. 국내 인터넷망이 다 구축이 돼. 인트라넷이 있잖아요. 네. 인터넷이 있는 게 아니라 인트라넷은 맞아 국내 전 세계랑 연결되는 게 아니라. 네 맞아요. 네, 국내. 안에서만 딱. 네. 근데 이제 공공기관에서 좀 한국 영화 보는 것도 많아요. 인트라넷을 어떻게 한국 영화를 봐요? 그러니까 USB로 이제 뭐 이렇게 개봐서 보잖아요. 근데 잠깐 국내 이렇게 네트워크는 다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왁진을 이제 뿌려가지고 어느 놈이 지금 그런 걸 보지 않나 잡아내기 위해서 이런 걸 퍼뜨렸다고 하더라고요. 일부러. 예, 일부러. 예. 그러니까 이런 한국 영화 보는 사람들 족발하기 위해서. 왜냐면 집에는 전기가 안 오거든요, 대부분. 그쵸.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직장에 와서 많이 보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이걸 잡아내려고 퍼뜨렸다. 그것도 완전 충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무서워서 못 보겠는 거예요, 영화를. 예. 그러면 자 6.15 지금 부대가 기본으로 하는 건 선거 조작이고. 그렇죠. 이 안에는 이 북한에도 이제 그 뭐 팀이 많아요. 뭐 해킹 팀 무슨 분이 다 있는데 이 안에는 이 선전용이죠. 네? 부대 안에 팀이 이게 나뉘어지는 거예요, 해킹? 아니죠. 그러니까 부대가 여러 개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팀이 있고 다 보안이 엄청 강하죠. 얘네는 전문 한국의 이제 대선용을 위해서만 나타나는 한국의 그 정치 심리전을 쓰는 부대예요. 그러니까 6.15 부대 말고 다른 해킹이 많은데. 네, 얘네는 딱 한국에 선거하고 아. 한국의 이제 그 정치 심리전을 자기네 북한으로 아주 유리하게끔 가려고 하는 거예요. 네, 우리도 이제 뭐 유튜브 하다 나면 좀 이상한 또라이들 이제 글 올리고 하잖아요. 근데 보면 정보가 정보가 좀 미미한 애들이 또 있어요. 그런 거 다 이게 북한 6.15 댓글 부대인지도 몰라요, 그게 다. 그런 댓글 되게 많아요. 예. 아니면 또 원래 또라처럼 북한식으로 댓글 단 사람 있어요. 무슨 리정욕 동무 막 이렇게 막 그 말을 북한식으로 말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수법이 많아요. 뭐 걔네가 뭐 한국식도 했다, 북한식도 했다, 여러 가지 뭐 걔네 또 그렇게 배우는 체계가 다 있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 보면 이 기사나 이상한 댓글도 올라가면 그것도 무심히 볼 게 아니에요, 솔직히. 이게 다 한국의 주민 그 개인정보를 훔쳐다가 북한 애들이 다 위장해가지고 댓글을 다 하는 거거든요, 다. 이런 거 어카운트를 만들 때는 신분이 있어야 되는 게 많잖아요. 요즘 그 핸드폰도 북한 애들이 뭐 이제 인증을 받고 막 하잖아요, 이제 할 때. 그거 다 할 수 있는 프로그램 다 개발했어요, 북한에서.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전화번호 계속 다 뜨잖아요. 네, 다 뜨잖아요. 그러면 이제 얘네가 이제 그거 그래서 하는 거죠. 그런 거는 뭐 힘들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 네.
아무튼 진짜 북한을 바꾸는 진짜 정보 또 네. 공유해 주셔서 네. 너무 감사하고요, 강일 씨. 네. 오늘 또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그러면 또 우리 다음 시간에 뵐게요.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